오늘은 삼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통 이선까지는 어떤 방법 또는 법식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일반적인 그 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삼선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선에서 어떤 발명품을 얻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이선에서 삼선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의식이 강한 사람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그 화두를 놓쳤다가 다시 화두를 탁, 내가 졸았구나. 화두를 딱 하고 방법에 들어가면 이선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호흡이나 이런 걸 놓쳤다 생각 다시 그거 법식을 매이면 그 섬으로 발을 띄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낙천적인 사람, 느슨하게 놓아두는 거, 그걸 방이라 하고 노을방, 그래서 놔둬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선에서 법식이 엄청나게 익었는데 그걸 잘 모를 때 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냥 고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요함이 깊어지면 의가 순간적으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삼선의 경계는 이선이 어떤 법식을 통해서 들어가다 시공간이 무너지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삼선의 시작이에요. 삼선의 시작인데 삼선에 들어갔을 때는 이선에서 공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이나 아니면 기공이나 이런 그 어떤 여러 방식을 통할 땐 거기에 인과를 얻어요. 선정에 의한 공덕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삼선에 의한 그런 공덕은 좀 틀려요. 예를 들어 일선에서 공덕을 쌓는 것은 선업을 짓고 덕을 쌓고 보시를 하고 이런 거 다 일선이에요. 육군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일으키는 일들은. 이선에 의한 공덕은 그 선정에 들어가면서 또 호흡을 하고 뭘 하면서 몸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또는 그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서 다이돌핀이나 이런 호르몬계 또 몸에서의 면역체계 이런 것들이 자연에 개합되면서 자꾸 그 전생에 있었던 또는 몸의 습식에 녹아있던 그 업식이 녹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보던 그 업으로다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단단한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육근에 의한 육식이 점점 희미해지거든요. 공으로 들어가든 어떤 수련 쪽으로 가면 그게 약해져요. 그래서 그게 업이 녹는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삼선에 들어가면 아예 녹아버려요. 그거는 삼선에서는 그 육근에 의한 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거든. 삼선, 이선의 끝자락에서 화두가 끊어지고 존재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는데 업식이 어디 붙어있기가 어려워져요.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럴 때는 자연에 완전히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듯이 또 시공간을 느끼지 못하고 또는 그걸 초월을 해서 몸에서는 그 면역체계와 다이돌핀 이런 여러 가지 그 호르몬계가 또 명상 상태에서 나오는 뭐 알파파면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최상에 이릅니다. 그래서 귀가 다 열려가지고 몸에 안 받게 그런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뭐 그걸 전신주천이며 뭐 소주천 뭐 대주천 이런 이야기를 그때 삼선의 끝에서는 대주천 맞습니다. 그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잠을 자듯이 들어갔다 나오고 어떤 뭐 바위면 바위 나무면 나무 하늘 그렇게 일치되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게 삼선이에요. 근데 삼선에서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잘 그게 삼선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나와. 그냥 거기서 이선으로 나오면서 내가 뭐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뭐를 했지 이렇게 그 지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었기 때문에 그게 앉아서도 그 손잡이 들고 서서도 듭니다. 서서 그러니까 기공식으로 들 때는 서서 들었을 때 주변에 눈이 녹을 만큼 열이 쌓입니다. 열에 쌓이면서 흡수 잠을 자듯이 들어갔는데 서서 할 때는 묘한 것이 내가 섰는지 앉았는지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찬바람이 몸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깥에 영하 10몇 도 돼도 밖인지 아닌지 묘한 경계의 허공에 걸쳐 있게 돼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확 무너지고 그게 삼선에 서서 그럴 때는 몸의 에너지 체계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좌정에 들 때는, 좌선으로 들 때는 그 앉아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앉아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 누웠는지 잘 몰라. 예. 그런데 사람은 그런 그 부분에서 인식의 체계가 꼭그 공중부양, 뭐 허공에 걸려있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몸이 없어지는 경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기화된다 이야기하고 뭐 무지개 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다 그게 3선에서 4선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기공적으로 많이 그 에너지 체계가 변하면 몸이 에너지 체계를 따라가면 그렇게 그 기화되는 연정하기 한 다음에 연신 환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도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 모든 것은 기의 본체이기 때문에 기화돼서 그렇게 빛의 요소로 변화되어지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삼선에서 그 들어갔다 나올 때는 그 인식하지 못하는 거. 그러나 삼선에 들어갔을 때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에너지 체계가 대주천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공스 하는데 그 공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공이 지극히 공하면 그게 진공이고 그게 그 지극히 공한 것이 허령해져요. 그러면 본인의 그 지키는 힘, 비추는 힘이 신령스러워집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서 사선에 들어갈 때 그것이 어떠한 본인도 그렇게 뇌로 인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본체로 해서 일으키는데 그것이 일으킬 때 공간을 울립니다. 그게 사선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선, 2선은 아주 명확히 이해가 되는데 3선부터는 조금 헷갈려요. 거기서 근기가 나눠집니다. 반신반의하고 이게 이런 법이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0.1%의 그 인연만 알아들어도 또 10,000명이 하나만 문을 통과해도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삼선에 들어갔을 때 그 전정에 들어갈 때 그냥 고요히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다 놓아두는 거. 그래서 그 법식이 무너지는 경계에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인식 못합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순간적으로 계속 그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선정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1선, 2선, 3선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1선으로 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정이 들었는데 누가 밖에서 그러면 알았어 하고 이상하게 소리가 들려요. 저 물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러면 일어나서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디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3선에서 막바로 1선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인식을 해요. 내가 누구지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3선의 영역인데 어떤 법식을 그 무엇도 법식을 가지고 3선의 경계에 들어가고 3선의 극기에 들어갈 때는 극기에 이를 때는 모든 법식이 멸해야 됩니다. 의를 이용해서 또는 어떤 호흡이나 법식을 가져갔다면 그 법이 마지막에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의로서 관하는 그런 것이 의가 멸한 자리 또는 공이 멸한 자리 또는 호흡으로서 호흡 없는 경계에 완전히 들어가서 진공의 영역에 들어갈 때 삼선의 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선일 때 그런 호르몬 체계며 에너지 체계, 그 다음에 그 세상을 보는 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삼선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어서 또 사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삼선까지는 일반적으로 선을 수련하는 분들이 많이 체험을 했고 지금 스님들 중에서도 그 영역에서
선방이나 아니면은 그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경지에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르거든, 그냥 사선부터는. 사선의 어떤 거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선에서 어느 시공간을 지나서 무엇인가의 전생의 업이 녹을 때 그 상이 비춰집니다. 또는 현생의 업식이 녹을 때 그것이 또 무의식적인 영역에 그 있었던 부분들 또는 본인이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무언가의 다른 걸로 화해서 그 경험을 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선몽을 하기도 하고 많은 그렇게 들어와요. 그 사선에 삼선을 지나서 사선에 그 어떤 식이 업식이 녹을 때 또는 그 공간에 그 있는 에너지 체계가 상으로 맺혀서 또 전생에 공부한 자락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이 열려서 비춰지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또는 그런 경지의 것을 이야기할 때 삼선에 있는 분들 그 공이라는 걸 체득을 했고 공에 머무르는 분들 또 공이 그 일체 모든 게 거기서 일체 유심조가 나오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영역이 들으면 그것이 마음인 줄 알아요. 그 공이라는 것이 진공이 그게 법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법으로 인해서 법의 끝자락에서 법을 놓을 때 그 공에 들어가고 공이 그 실상으로 드러나는 영역에서 그 근본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법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고 그 공의 법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선을 이야기하면 무슨 마군이나 또는 뭐 무당쯤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 예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각자나 아니면 저 눈 뜨고 깨달아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비방을 하고 거기서 그냥 일순간에 농담, 조크나 넌센스처럼 그냥 밟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확 눌러버리면 물론 그게 이선에서 만들어내는 또는 아상이나 또 여러 가지에서 오는 그런 자투리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선정에 들어서 사람이 지극히 공함이 지극해지면 청정해지고 그것이 지극히 공한 것이 정정함이 지극해지면 무량해집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그것이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의가 일어날 때 우주 공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이 상으로 그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은 영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선의 시작입니다. 그 사선의 영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생각은 영상으로 보여요. 우측, 좌측, 왼쪽으로 좀 뭐 상관없이 위에서도 보이고 아래서 보이고 그 보여질 때 그 쭉 따라가면 생각이 저쪽으로 끝나는데 그 생각에 일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게 사선의 본체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뭐 좋은 것도 보이지만 지옥 세계를 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에 이르러도 그것이 의식에 의해서 비춰진 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삼선을 지나서 사선에 이른 사람은 매이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선에서 법식을 가지고 또는 일선에서 또 전생에 공부한 자락이 비춰서 사선의 경계가 들어올 때 그것이 있다 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고 무엇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 어떤 그 신내림 뭐 이런 형상으로 그 일선에서 사선에 그런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번역을 잘 못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또 조금 보여지고 그것이 맞다 하면 또 그것이 어떤 신의 형상으로 보여가지고 뭐 모시고 이런 것이 이제 일선에서 사선의 그런 그 연결이 그렇게 되어질 때 무당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그 도에서도 무언가를 그렇게 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다 전생에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공부를 했는데 현세에 법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현세 일선의 경계에서 전생에 공부했던 사선의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본인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남들은 없다 해도 본인은 있는 거거든. 근데 있다 하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선을 설명하기가 제일 까다롭기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나서도 그 알아듣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조차도 공에 빠진 사람들은 또 본인이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설하기가 참 좋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대단하거든. 그 공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삼선 이전의 것들은 그 공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하고 싹 하면 완전 선문답이 턱턱 나오니까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도를 얻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해요. 만약 그렇다면 부처님이 너 몇 번째 생이 어찌어찌 하고 너는 어쩌 이런 걸 이야기하면 그 무당물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못 본다 해서 또는 본인이 그런 것을 그냥 공으로 돌려버려서 그 공에 빠져가지고 제일 이제 진공에 빠져서 나오지 않고 공은 편안하거든. 왜냐하면 삼선의 끝에서는 육신의 육근에 의한 육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절대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게 삼선의 끝에서 사선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르는 그 우를 범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선은 삼선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지나서 사선의 경계는 실상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처음에는 몽중에서 다른 차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전생에 자락이든 공부를 했든 아니면은 그 삼선의 끝에서 마음을 의지해서 의를 일으킬 때 상으로 보여지면서 나타나니까 그게 사선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공간에 파동을 미치고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사선에서 일으키는 마음과 보여지는 상들은. 그런데 그게 현시에서도 그렇게 사선에 들어갔던 사람은 법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한번 열렸기 때문에 마음을 의지해서 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돼버려요. 그냥 허공에 그냥 일으키면 상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 법을 그렇게 쓰고 또 그런 인연을 보게 되고 그런 거 알아요. 그럼 생활 자체를 순식간에 다 뒤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게 그 사선에서 눈 뜨게 되면 그때 눈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의지해서 마음을 비추어서 거기서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선의 영역에서 일선의 그런 것이 다시 발현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 사선에서 다시 고요하게 선정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선의 이야기에서도. 그건 기도라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발언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이제 보살이 나와서 원래 삼선을 넘어가서 사선 초입에 들어가면 그냥 아라한이에요. 그냥 진공의 영역에 들어갔다 다 깨달아서 그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들어갈 때 아라한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라한에서 그 이선의 선정에 들어가면서 지나간 업생, 그 다음에 현시, 미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발언을 하고 그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실천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보살이 나타나게 되는 그게 아라한과 보살의 그 경계가 거기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말을 하고 유명하다 해서 그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또 말을 안 하고 고요하게 가만히 있다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란쯤 되면 아란의 경계에 사선쯤 들어가면 본인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알아요. 그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게 답이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선의 경지에 들지 못하면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르는 거를 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공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그 하나의 장애가 돼요. 뭘 법을 이야기하면 끝에 가서는 다 공으로 나버리거든. 그리고 그냥 문대버려요. 아주 그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우매한 건데 분명히 눈 떠서 이야기하는 영역에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공으로 해버려. 공이면은 가서 눈탱이를 한 대 콱 쥐어박고서 이것도 공이 하고 물으면 거기서 말을 못하고 성질을 내고 아니면 뭐 이런 사람 다 있나고 소리를 지르겠지만은 그냥 요즘에는 그런 거를 못하니까 누구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돌출 행동을 하면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 이러면서 공에 빠진 공은 시작입니다. 그냥 그게 삼선에서의 끝이에요. 그게 진공이고 진공의 영역이고 거기에 의와
업식이 눕고 그 업식이 눕은 자리에서 사선의 출발이 있고 그 사선의 출발에서 아란이 있고 보살이 있고 그 경계에서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발언을 해서 무엇을 하고 갈 건지를 그때 회양이라는 게 거기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건 다 그냥 주고받고 그냥 업이에요. 업.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그냥 그 등과 관계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선이라고 하는 영역은 말하기도 제일 어렵지만 어찌 보면 말하기도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냥 현시에 눈 떠 있는 상태에서도 다 선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바로 사선의 경계를 보게 되고요. 다른 차원을 보게 되고요. 하나의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서너 개를 또 다른 걸 보기도 해요. 다 그 비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엇을 보다가 거기에 같이 겹쳐져 보이거나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막 보여지거든. 의가 마음을 의지해서 이렇게 상으로 보이니까 그래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선의 경계입니다. 그 사선을 모르면 여기서 삼선의 그 공에 빠진 분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 공에서 나오지 않으면 또 공에 있다가 그런 것이 보여지면 내가 뭐 잘못 하나 보다 하고 다시 삼선으로 또 들어가요. 그렇게 공할 것 같으면 뭐하러 태어나서 그냥 공에 들어가지. 그냥 그러면서 그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또는 그 모든 것을 공으로 놓아버리니까 인연에 의한 인과와 그 아주 명확히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오는 것, 전생의 업장 이런 모든 현세 지은 것들이 아주 명확한데도 그냥 공으로 나서 다 흩어버리면서 본인은 그것을 그냥 그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또 현세 전생에 공부한 사람들이 현시에 살면서 그 사선의 경계에서 생각이 영상으로 또는 막 마음이라 하는 본체를 그 괴롭히고 할 때는 그 공을 설알면 아주 그냥 심플해지고 대단한 법이 그냥 왜냐하면 일선의 이야기는 삼선이 들어가면 그냥 단박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다 그걸로 문대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사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고요함이 지극히 공헌돼서 그것이 오온이 됐든 뭐 지수화풍 4대가 됐든 뭐 정기신 그런 기운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지극히 고요해서 청정해지고 그것이 무량해져서 공간을 울리고 그 무량한 그곳에서 마음을 비추어서 마음에서 의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무엇을 행하든 걸림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이선의 전향을 일으키면서 무엇인가의 목적 발언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뭐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원을 일으켰잖아요. 약살의 부처님도 그렇고 지장보살도 그렇고 관세음보 그런 그 보살들이 원을 일으켜서 무엇인가 할 때 그때 이제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에 들어가면 아란의 경계에 들어가면 일단은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 또 윤회할 때 벌써 성각자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정도의 영역은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거나 앉거나 모든 그 행동을 할 때 우주의 기운과 같이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와 같이 공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선의 어떤 이야기는 제가 더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이해 못하는 분들은 좀 혼돈이 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참 매력적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은 이 육신의 그 출발점이 선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순간. 선을 몸 밖에서 찾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몸을 고요히 이 육군의 작용과 육군에 대해서 모든 그 밖으로 전향되어지는 것을 안으로 내관하는 게 선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고요함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선까지 든 이후에
그 고요하게 보는 그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고요하게 관하는 그 시작이 그게 회양의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도 참 매력적이에요. 모든 인연들이 선으로부터 선은 세상 사는 모든 것에 다 해당되어집니다.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선 아닌 것이 없다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역에서 저 스스로 밝아져서 깨달음이라는 영역에서 체득이 되어서 현실 경계에서도 마음을 놔두는 대로 일체유심조라 하는 그 생각, 뜻하는 바를 다 이루어지는 걸 그 여의라 하는데 그런 영역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인연들에게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그 선이라고 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분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